그게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로서 온라인 서비스로서 약간 모빌리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카카오 모빌리티 앱을 키면 그 자체가 허브인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다른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음, 굉장히 큰 락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주차장, 뭐 아이파킹, 하이파킹 다 파워풀한 사업자들이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쨌든 택시, 대리운전, 주차, 기차, 항공, 그 외에 스쿠터까지, 자전거까지 다 엮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허브 역할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의 플랫폼들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의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주차장 사업인 것 같다라는 거죠. 조사한 기사는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GS 파크 24라는 주차장 운영 회사를 인수한 내용이었고요. 그 기사를 바탕으로 제가 세웠던 가설은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자사 주차 서비스의 외연을 확장하려고 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GS 파크 24의 모회사인 GS 리테일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서 양사 간의 사업 시너지를 지속 창출할 목적으로 이번 인수권을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카카오 모빌리티 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차 사업이 있는데, 이 주차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주차장 설비 보유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GS 리테일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한 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사가 각각의 사업에 투자한 건을 봤을 때 이거는 뭐 전략적인 각각의 사업적 니즈에 따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가설을 조금 검증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클래리파잉 단계에서는 이 투자권의 목적, 그리고 주차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피인수회사인 GS파크24 각각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아래와 같은 구조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차 산업 시장의 매력도를 보고, 두 번째로는 주차 산업 시장의 현재 경쟁 현황,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인수한 GS파크24의 어떤 차별화 역량이 무엇인지 보고, 카카오 모빌리티와 GS파크24와의 시너지 효과도 보고, 동시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GS 리테일의 장기적인 예상 시너지가 뭔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상 리스크까지 점검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인수권은 올해, 이번 달 12월 8일에 그 GS파크24 주식 전량을 650억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취득 목적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시한 거에 그냥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차 사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이번 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주차 사업이 뭔지 조금 막연해서 주차 사업이 뭔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사업 영역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차장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차 업체가 다른 뭐 제휴 주차장이나 뭐 직영 주차장 업체들을 임차하거나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 수수료를 받는 사업인데, 여기서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는 뭐 주차장 실시간 관리 서비스, 뭐 매출 정산 관리, 그다음에 뭐 사고나 어떤 고장이 났을 때 긴급 대응하는 서비스 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 관련 장비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뭐 무인 정산기나 차량 차단기 같은 장비들을 제조하고 설치하고 유지 보수까지 하는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일신업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렌탈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뭐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이런 장비 구축부터 관리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토탈 솔루션을 이용 가능한 구독형 주차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런 구독형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차 중개 서비스가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주차 어플리케이션, 뭐 아이파킹이나 뭐 모두의 주차장 같은 어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차장 내에서 차량 정비 관련 서비스, 뭐 세차나 각종 경정비 등을 지원하는 부가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어, 카카오의 모빌리티 전문 자회사인데, 주요 사업 모델은 뭐 많이들 쓰고 계시는 카카오티, 그다음 카카오티 대리운전,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차 서비스, 그다음에 뭐 기차나 항공권 통합 예약 같은 통합 교통 플랫폼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앱 가입자 기준으로 카카오 모빌리티 회원 수는 현재 2,600만 명이고 월간 이용자는 거의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공하는 교통수단은 거의 대부분의 교통수단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뭐 택시, 그다음에 뭐 전동 바이크, 셔틀, 기차, 버스 대부분의 뭐 항공기까지 예약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택시 같은 경우는 호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지금 카카오 T 주차 사업에 대해서 보면은 17년도에 그 카카오 T 앱을 통해서 출시를 했는데 주로 두 가지 서비스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B2C 고객 입장에서는 어, 각종 뭐 직영 주차장 또는 제휴 주차장들을 카카오티 앱을 통해서 뭐그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예약하고 자동 정산하는 기능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주차장 운영 업체들에게는 주차 관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카카오티 주차 홈페이지에서 그 보여주고 있는 관제 솔루션 통합 패키지 내용인데요. 이렇게 뭐 주차 관련 관제 장치랑 그다음에 관제 서비스 뭐 관제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뭐 주차 혼잡도를 예측한다든지 뭐 매출 내역을 정리하든지 하는 일련의 통합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뭐 일시납으로 팔든 렌탈로 팔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가 국내에서 뭐 차지하는 뭐 위치나 역량들은 뭐 워낙 뭐 유명하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국내 최대 모빌리티 서비스 공급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인 카카오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국에 등록된 택시기사 중에 거의 90% 이상을 카카오티가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가맹 택시인 블루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가맹 택시 거의 3만 대 중에 2.3만 대 거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빅데이터 기반 뭐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이 있는데 앞서 봤던 것처럼 택시부터 뭐 버스, 기차, 뭐 비행기까지 전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통합하는 연계해서 최적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뭐 주차 관련해서는 해당 주차장이 현재 만차인지 그다음에 뭐 내 차가 주차됐을 때 어디 있는지 위치도 알려주고 나갈 때는 별도의 뭐 카드 결제 없이 자동으로 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되는 자동 정산 등 여러 가지 편리한 주차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차 사업 관련된 투자 이력들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16년도에 주차 서비스 스타트업 파킹스퀘어를 인수한 것을 시장으로 뭐 발레 파킹 서비스 앱 개발 업체도 최근에 인수하는 등 주차 관련해서 되게 활발한 투자 M&A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번에 인수한 GS파크 24에 대한 기업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GS파크 24는 그 GS 리테일이랑 일본의 주차업계 1위 기업인 파크24가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주차장 운영 회사고요. 지금은 GS 리테일이 이 GS파크 24의 모든 지분을 다 인수한 100% GS 리테일의 자회사였습니다. 주요 사업 모델은 주차장 임차 운영인데요. 홈페이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나대지 주차장 임차 운영이라고 해서 아예 비어있는 토지를 임차를 해서 거기에 본인들의 그 주차 설비를 설치를 해서 주차장 운영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 건물 밖에 있는 그냥 땅에 있는 나대지 주차장들을 이제 임차를 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주차장 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용역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보는 건물이나 매장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들을 위탁 운영하면서 그런 용역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장들을 위탁 운영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자체적인 주차 설비들을 시공을 해서 서비스를 고도하고 있습니다. GS파크 24는 이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그 고객 측에다가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고 본인들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서 투자를 하는 대신에 용역 수수료만 수취하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차 산업 시장의 매력도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국내 주차장 운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 1.5조이고 5년 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성장폭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차장 시장 전망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앞서 살펴봤던 사업 모델 중에서 가장 메인 사업인 주차장 운영 사업을 향후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 좀 여러 드라이버로 나눠봐서 생각을 해봤는데 주차장 운영 매출의 드라이버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국내에는 뭐 주차장이 대부분은 이제 주차장에 뭐 차가 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가 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이 폭 오버가 돼서 수요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공급 기준으로 이 매출 드라이버를 나눠봤는데요. 나눠봤을 때 결국 공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 주차장 수에
주차장의 평균 면적, 그다음에 점유율, 회전율, 영업시간, 그리고 평균 단가, 요 레버로 나누어서 주차장 운영 매출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수나 면적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롭게 주차장이 들어설 데가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주차장의 증설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신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인구 밀도도 높고 유동인구도 많고 차량 이용 비중도 높기 때문에 차량 이동량은 항상 풍부해서 주차에 대한 그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회전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은 주차 서비스 업체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플이나 뭐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뭐 만차를 안내해주고 근처에 가까운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들을 안내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주차 접근성도 높이고 쉽게 주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면서 앞으로는 회전율 같은 것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영업시간 같은 경우에는 유인 주차장에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임대료나 인건비 이슈 때문에 무인 정산 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4시간 내내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결국 가동률은 극대화되기 때문에 영업시간도 충분히 늘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가격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뭐 특정 업체 브랜드를 보는 게 아니고 자리가 있다면은 뭐 100원이라도 싼 곳으로 주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객 특성이기 때문에 ASP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주차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온다면은 ASP 자체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레버를 봤을 때 결국 주차 산업의 매출을 결정하는 키는 결국 공급 Q일 것이고 그 Q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점유율과 회전율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다른 사업 영역이 뭐 주차 장비 설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인 정산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의 노후한 장비들이 교체되는 니즈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고요. 관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화 트렌드가 됐고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도화된 중앙 통제 기반의 관제 시스템들을 필요로 하는 니즈가 높아지고 이에 따른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 중개 서비스 역시 대부분 사람들이 모바일에 대한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근처에 주차장 검색 같은 것들을 어플로 하는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주차 중개 어플리케이션 같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운영 사업, 주차장 사업 전체로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주차장 사업의 경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이 업체들의 뭐 마켓시어 점유율 자료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각사 뭐 홈페이지나 신문기사에 있는 걸 활용해서 긁어 모아 봤는데요. 일단은 주차장 사업의 주요 경쟁 업체들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GS나 뭐 SKT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있고 두 번째는 파킹 클라우드나 여기 보신 하이파킹 같은 주차장 사업 전문 업체들이 있고 모두의 주차 같은 경우는 아예 스타트업 서비스형 업체입니다. 그래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가 나뉘고 각 업체들이 앞서 살펴봤던 주차장의 여러 사업 영역들을 다 커버하는 회사도 있고 일부만 커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면은 조금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로는 파킹 클라우드 업체인데요. 파킹 클라우드 업체의 가장 큰 차별화 역량은 앞서 살펴봤던 주차장 운영부터 장비 설치, 관제 서비스, 그다음에 주차 중개 어플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다 커버하고 있는 주차장 통합 서비스 업체이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 팀의 모빌리티인데요. 최근에 뭐 SKT가 이 주차장 사업에 뛰어들면서 어, 파킹 클라우드와 비슷하게 전 밸류 체인을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모두의 주차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뭐 장비나 관제 서비스를 팔진 않고 주차장 중개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어, 다른 사업체와 다른 좀 특이한 부분은 본인의 사유지 주차 공간이나 거주지 주차 공간을 공유하는 그 사업 모델을 공유를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그 뭐 주택가에 있는 거주지 전용 주차장을 이 서비스를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주차료 일정 부분을 쉐어하는 이런 영역 사업 서비스도 진행을 하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그 경쟁사들의 현재 사업 영역이랑 역량을 봤을 때 주차장 사업의 키 석세스 팩터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그 레버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주차장 공급 캐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한 수의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지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캐파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그 솔루션 데이터 기반 다양한 주차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쟁업계 동향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밸류 체인을 다 수직 계열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팀의 모빌리티 자기 자체적으로 중개 서비스, 그러니까 팀앱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 주차장의 운영이나 관제 서비스는 ADT 캡스, 그 다음에 주차 설비 같은 경우는 그 장비 전문 업체인 다레 파크텍이라는 업체랑 제휴를 해서 모든 밸류 체인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파킹 클라우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영역을 다 자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카카오티 주차 같은 경우에도 중개 서비스는 본인의 카카오티 어플을 활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주차장 운영이나 관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S1 업체와 이번에 MOU를 맺어서 S1의 역량을 활용해서 관제 서비스와 운영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이제 앞서 봤던 그런 주차 전문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주차장 사업에 SK나 GS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든 게 좀 특이한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무인화가 트렌드인데요. 지금 GS 파크 24도 모든 주차장을 다 무인화로 하고 있고, 뭐 다른 중요한 주차장 업체들도 대부분 무인화 주차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무인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메인 이슈는 비용 절감인데요. 항상 상주하는 인원을 줄이고 대신 그걸 중앙 통제식 주차장 관리 운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인건비도 낮추고 24시간 운영을 통해서 가동률도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부분의 주차장들은 무인화가 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인수한 GS파크 24의 역량을 분석을 해봤는데, 국내 최초로 24시간 무인 운영 주차장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앞서 봤듯이 그 모회사인 그 일본계 기업 파크24가 그 일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주차장 운영 관련 역량들을 그대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주차 장비 설치나 뭐 관리, 관제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제 GS 파크24는 정말 순수하게 주차장 사업만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의 수익성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카카오티 주차 사업이라는 그 전체적인 외연 확장을 위한 인수로 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목적은 당연히 자체 직영 주차장을 보유해서 캐파를 늘리는 게 저는 메인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S 파크 24의 그 자체적인 인수 효과는 이 정도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적인 관점에서 GS 파크 24가 아닌 GS 리테일과의 어떤 예상 시너지가 뭔지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GS 리테일이 상호 간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12월 1일에는 GS 리테일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지분 1.3%를 650억에 인수를 했고, 12월 8일에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GS파크 24의 전체 지분을 650억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 뭐 약간 비약일 수도 있겠지만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금액으로 서로 투자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각자가 단독으로 진행했다기보다는 양사가 뭐 충분한 논의와 협의 끝에 양사 간의 전략적 니즈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상호 협력을 하는 차원에서 본건이 투자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GS 리테일이 왜 카카오 모빌리티와 이런 사업적인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좀 M&A와 투자 현황을 많이 살펴봤는데요. 뭐 GS 리테일이 올해 특히 다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뭐 배달 대행 서비스 회사도 인수를 했고, 반려동물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 회사 인수했고,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배달 서비스 플랫폼도 인수를 했고, 뭐 물류 스타트업,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카카오 모빌리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본연의 사업인 뭐 소매 유통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니즈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사업적인 니즈의 연장선 상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투자도 적극 진행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GS 리테일 간의 상호 간의 역량이 어떻게 있고 그게 그 상대방 회사에게 어떤 시너지를 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모빌리티 자체 사업에 대한 운영 역량이 있고, 카카오티라는 그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거의 2,600만 명이라는 많은 회원 수를 바탕으로
고객 빅데이터 역량이 충분히 쌓여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은 본 사업이 물류 소매업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기반의 물류 소매업 역량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이런 매장 인프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소매 구입 관련 고객 데이터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카카오한테는 분명히 없는 데이터라고 좀 봤고요. 그래서 예상 시너지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GS 리테일의 물류 관련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모빌리티 역량 활용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뭐 추가적인 뭐 솔루션 판매를 통한 매출도 가능하다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한테 없는 GS 리테일의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구매 관련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모 회사인 카카오의 데이터 역량을 고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쇼핑 사업에 이런 오프라인의 고객 구매 관련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GS 리테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모빌리티 역량을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물류 유통 서비스들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송 네트워크를 추적한다든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교통량 분석에 따른 최적의 안내 경로를 제시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본인들이 취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GS 리테일이 상대적으로 약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역량을 카카오를 통해 좀 많이 역량을 흡수하면서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배달이나 쇼핑이나 택배 같은 것들을 통합하는 어플을 만들 수도 있고, 자체 개발이 안 된다면은 카카오 앱의 GS에 좀 특화된 서비스들을 제휴할 수 있는 방안도 시너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스크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봤던 것처럼 이 주차장 사업에 대기업들이 지금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독과점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러 가지 사업에서 뭐 골목상권 침해다, 독과점이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번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도 뭐 잠재적으로는 그런 독과점 논란의 이슈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되게 재밌는, 근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사업 그 자체, 그리고 카카오와 GS의 어떤 시너지 전략, 이걸 것 같은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시너지 전략일 것 같은데, 그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도 몰랐던 것들 몇 가지 좀 알게 됐는데요. 근데 한 가지는 그 용역 서비스, 용역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 모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있었죠? 이게 또 아래쪽에 있나요? 위에 음,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주차장 운영 사업에 용역 수수료 수취가 카카오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주차장 이거를 우리가 임대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정해진 정액으로 주차장 그 임차료를 내는 게 유리할까요?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솔직히 용역 수수료나 뭐 임차료나 그 자체는 그렇게 특별히 관심이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나 이런 자신들의 모빌리티 사업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더 많은 차를 유치하고 더 많은 차를 주차하게 만드는 것에 니즈가 있을 것 같아서 두 개 중에 어떤 게 특별히 더 카카오가 더 하고 싶다라는 거는 크게 차별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역 수수료 수치보다 임차에서 자기가 그냥 사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그게 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데이터는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근데 이두 가지만 이렇게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해보면 용역 수수료는 그 주차장이 본연의 카카오 브랜드나 카카오 시스템, 카카오와 만났을 때, 카카오 주차장과 만났을 때 생기는 시너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나오는 용역 수수료이겠죠. 예. 어떻게 저 용역 수수료를 산정할까를 생각해보면 그냥 그 빌딩에 또는 그 주차장의 원래 주인이 운영해보면 이 정도 수익이 난다. 그중에서 난 이만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산정하겠죠. 예. 근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장사가 훨씬 더 잘 된다면 그러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병역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임차하고 전체적인 수익을 내가 가져가겠다. 내가 운영하고 턴키로 받아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근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카카오가 그냥 원래 좀 장사 잘 되는 주차장을 이렇게 통으로 임차해온다고 한들 더 장사가 잘 될까? 잘 된다면 왜 잘 될까요? 또 만약에 또 잘 된다면은 그 자기들이 뭐 카카오 티 앱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한테 더 많은 주차장을 보여주고 주차 가능한 주차장들을 계속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들이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더 많이 주차할 수 있게 좀 풀인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확한데 실제로 특정 빌딩 내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그게 카카오 모빌리티랑 만나게 되면 그 주차장 자체의 노출도 그 인근 지역이나 그 인근 지역에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던 누군가가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개별 주차장 운영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뒤에서 정리하신 그 경쟁 업체들로 정리했을 때보다 카카오가 더 파워풀하냐? 실제 카카오톡 기반에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주차 그 어플리케이션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미 깔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음. 네, 그렇게 보면 저는 실제로 이제 빌딩에서 그걸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빌딩에서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들어오기 전과 후 사이에 이 주차장의 혼잡도가 확실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건물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 그냥 오신 분들인데 이 건물에 주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업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 차별적인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장사가 잘 되던 주차장도 더 장사가 잘 되게 최대한 그 유틸라이제이션을 확실히 올려놓는 거죠. 예. 그리고 그때그때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그 밸류를 극대화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모빌리티 서비스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또 이거 섞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차 항공 예약하고 거기까지 차를 끌고 가서 주차까지 하는, 그러고 나서 특정 위치에서는 또 대리운전을 할 수도 있고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 앱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또 그게 그 자체로 소프트웨어로서 온라인 서비스로서 약간 모빌리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카카오 모빌리티 앱을 키면 그 자체가 허브인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다른 앱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음. 굉장히 큰 락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주차장, 뭐 아이파킹, 하이파킹 다 파워풀한 사업자들이지만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쨌든 택시, 대리운전, 주차, 기차, 항공, 그 외에 스쿠터까지, 자전거까지 다 엮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으로서 허브 역할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의 플랫폼들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고, 그게 하나의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이 주차장 사업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상에서의 허브 기능, 허브의 파워풀함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오프라인으로 풀릴 텐데, 그거의 그 메이저 라인 중에 하나가 이 주차장인 거죠. 주차장이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잖아요. 뭔가 파킹을 해두고 갈아타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세차, 경정비 등등등도 일어날 수 있는, 실제로 오프라인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과연 그냥 카카오 모빌리티가 데이터만 쌓고 있겠냐. 지금 수익 사업을 하면서 이 안에서 뭔가 좀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카카오 모빌리티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호텔의 지하 주차장에 택시 연계, 셔틀 연계, 그다음에 버스, 기차, 항공과의 연계, 거기 주차장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되면 나중에는 호텔 서비스 자체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예, 그렇게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공간적인 이동을 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 카카오 모빌리티가 굉장히 파워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끝단에 있는 다른 사업자들도 결국에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음, 그게 카카오 모빌리티가 꿈꿀 수 있는 굉장히 극대화된 O2O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 하나는 뭐 이게 문제는 아닌데 주차 관제 솔루션 이거 굳이 왜 할까요? 데이터 분석하고 플랫폼 내 주차장 홍보하고 이런 거 자기들만 잘하면 되는데 이걸 왜 솔루션을 팔고 있을까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이것도 약간 그 사업자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주차장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이용하게끔 락인하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뭐 서비스만 네.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자체적인 장비도 팔고 그 장비 안에서 음,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그 카카오 주차 서비스에 더 많이 의존하고 락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충성도도 높아지고 추가적인 매출도 장기적으로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기존의 주차장 중에 카카오 모빌리티에 흡수되지 않은 주차장들이겠죠. 주차 관제 솔루션을 사서 쓰는 사람들은. 예. 근데 저 주차 관제 솔루션을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얘네 주차장은 이 정도 수익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음, 그게 데이터가 이제 넘어올지 안 넘어올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특정한 되게 디테일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뭐 게이트 열리고 닫히는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이 주차장은 굉장히 그 인아웃이 인앤아웃이 많고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주차장이다. 그 기준으로 만약에 그 주차장이 카카오 모빌리티 엄브렐라 안으로 안 들어왔던 이유가 어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한한 임차료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걸 깔고 나면은 카카오는 그거를 되게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이 정도 엄청 장사가 잘 되네. 음, 그러면 이렇게 제한해서 우리가 좀 우리 엄브렐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제한해보자. 그런 분석도 될 거고. 음, 그죠? 그런 이런 솔루션을 싸게 팔아서 추가적으로 어콰이어 할 수 있는 주차장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기준으로 이 인근의 주차 트래픽이 이 정도니까 우리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도 유입이 될 거고. 음, 주차 관제 솔루션 자체 파는 거는 그냥 시작이 아닐까. 그냥 굉장히 그 초기 페너트레이션, 초기에 저기 힘든 우리가 저 지역에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단 관제 솔루션부터 싸게 한번 들여넣어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을 주면서. 예. 그리고 이미 개발된 서비스들, 솔루션들이니까 추가로 팔아도 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그 뭐 장비 원가 다 받을 거고 서버 돌아가는 것만 더 확장하면 되니까 뭐 그냥 남는 거니까 무조건 다 수익이 잡히는 거니까 주차 관제 솔루션도 공짜로 주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자체로도.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이 주차 사업이 모빌리티 사업 중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음, 원래 주차장이 인건비 빼면 굉장히 수익성이 높잖아요. 예. 주차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주로,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감가상각, 그러니까 투자비를 제외하고 캐시 코스트만 놓고 보면 인건비가 최고로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솔루션은 그 인건비를 다 드러낸 거죠. 음, 어차피 개발된 주차관제 솔루션으로 무인화해버리니까 캐시 코스트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현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사고 나거나 서비스 측면에서 막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별로 없고 그냥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빌딩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중에 하나일 거다. 오히려 그 카카오티, 그러니까 택시 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수익성이 좋지 않을까? 뭐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어떤 도미넌트한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거겠죠.
네, 과점 사업자가 됐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ASP가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점 사업자가 이거를 통으로 다 들고 있으면, 만약에, 삼성동 지역 또는 테헤란로 인근의 거의 모든 빌딩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한 곳이든 싸게 운영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예, 비슷하게 다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딱히 규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ASP를 내려야 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어차피 차들은 주차를 해야 되고, 그 주차장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 소비자들은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어쨌든 특정 지역의 주차 수요는 무조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대체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 거점별로 거의 독점화가 될 수 있는 서비스인 거죠. 뭐, 독점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독점화되는 그런 거죠. 정부에서, 카카오 모빌리티 너네 테헤란로의 주차장을 독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굉장히 독점하기 좋은, 그러면서 독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가격 경쟁력 또는 가격 결정력이 높은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 사업 굉장히 매력적으로 일단 보이고, 여기서 봐도 이제 아이파킹이 일단은 솔루션 자체가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개인 주차장들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 규모에서 아이파킹과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떻게 경쟁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2,600만 명의 사용자들 중에서 택시만 이용하는 고객들도 있겠지만, 그 다른 서비스들 이용하기 시작하면 주차장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으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역할, 그 부분이 이제 좀 크고, 이제 2,000개로 이제 합쳐지겠죠? 이 2,000개. 거기서 더 이제 확장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경쟁 구도가 될지는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GS와 카카오가 굉장히 긴밀히 협력할 거다. 서로 투자해주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써주셨는데,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좀 더 얘기해 보면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들려요. 몇몇 포인트에서. 예. 그러니까 특히나 GS 리테일의 소비재 구매 관련 데이터. 이 구체적으로 뭘 것 같으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 쇼핑으로 구매하는 상품이랑 GS 리테일 편의점에서 사는 거랑 좀 성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담배를 사거나 술을 네. 사거나 뭐 간단히 과자를 사는 이런 데이터들은 현재 카카오한테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오프라인 기반이 카카오는 없다 보니까 뭐 지역별, 뭐 시간대별 이런 구매 데이터들은 요 GS 리테일의 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게 약간 카카오에게 보완제적인 성격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지역적인, 들리시나요? 예, 네,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하네요. 그러니까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그 오프라인 위치 기반의 소비재 구매 패턴, 구매 데이터가 카카오한테 왜 필요할까요? 음, 카카오 쇼핑은 위치 기반으로 하지 않지 않나요? 네. 이 음, 부분도 막 생각을 해봤는데 막 네. 좀 막연해서 잘 안 떠오르는데, 그냥 막연하게는 데이터가 많으면 나중에 어떤 거든 쓰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만 해서 음, 잡지 않았을까, 음. 그냥 그 정도. 하지만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신 걸 보면 그 정도 생각으로 쓰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서 카카오한테 이런 시너지가 있을 거다. 이 구체성은 없이 막연히 그냥 이런 데이터 없는 애한테 이런 거 던져주면 뭐라도 하겠지 정도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방금 얘기하신 그 포인트에서도 좀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짜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로 들면 카카오가 지금은 전부 팔리거나 쇼핑하기나 어떤 선물하기나 이런 거에서 되는 것들이 대부분 위치 기반이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우리가 추천해 주거나
고객이 검색하는 정도인데 특정 위치에 사는 위치 정보가 같이 포함됐을 때 카카오에서 좀 더 파워풀한 서제션을 할 수도 있고 추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지역에서 이런 거 많이 삽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근데 그건 여전히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아무리 좀 해보려고 해도.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좀 그냥 너무 막 갖다 붙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카카오와 GS는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카카오는 카카오 쇼핑과 선물하기로 돈을 잘 벌고는 있지만 메이저한 이커머스 사업은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죠? 카카오는 카카오 메이커스, 카카오 쇼핑하기,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이커머스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다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못 하고 있어서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네, 근데 오프라인에서 이커머스, 커머스를 경험해 본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쿠팡처럼 뭘 배달해 준 적도 없고, 그죠? 네, 커머스 사이트를 풀리 이렇게 갖춰 넣어 본 적도 없고, 오픈마켓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SKU 관리도 잘 모르겠고, 그런 거죠. 근데 GS 리테일은 그걸 해봤죠. 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하고 있고, 거기다 배송까지 하고 있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GS 리테일은 오프라인에서는 잘 되는데, 온라인하고 연계하는 거에서 자기 앱에 들어오는 트래픽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네, GS 리테일, 편의점은 많이 오는데 편의점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전국에서 GS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은 많은데 GS 리테일 어플리케이션 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메이저한 사업자들 중에서 비교해 보면. 네, 그죠? 습닷컴이나 마켓컬리나 또는 그 쿠팡이나 요즘 뭐 11번가도 좀 뜨고 있으니까 11번 가나? 하다못해 정육각, 얌테이블 뭐 이런 그 카테고리 킬러한테도 부족할 정도로 그 트래픽이 작을 거예요. 그 트래픽을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게 뭔가요? 카카오 아닐까요? 네, 카카오 안에다가 GS 리테일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심어버리면 GS 리테일은 그때부터 2,600만 명의 트래픽에 약간 노출된다. 네, 그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 이 뒷단의 오퍼레이션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뒷단의 오퍼레이션 충분히 고려 가능한 겁니다. 서로서로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서로 이제 쉐어할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쉽지 않아요. 실제로 운영을 해본다 그러면 카카오의 어떤 이런 역량들은 카카오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GS의 뭐 택배나 이런 것들은 GS 자기 캐파에 맞춰서 자기들의 이렇게 매출과 그런 거에 맞춰서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갑자기 그 둘이 합쳐진다고 막 이렇게 엄청난 시너지가 갑자기 늘어나진 않거든요. 잘 준비하면 서로서로 이제 시너지가 있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게 이커머스를 경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커머스를 한 번도 못 해본 제대로 못 해본 카카오가 GS가 가지고 있는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커머스 또는 이커머스를 떠안으면 된다. 껴안으면 된다. 음, 그러면 서로 트래픽이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커머스를 이커머스로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커머스 시장에서 카카오와 GS 리테일만큼 좋은 궁합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없는 게 서로 너무나 잘 들어맞게 없잖아요, 서로. 네, 다른 사업자들은 다 뭔가 가지고 있어. 카카오와 뭐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네이버나 이런 애들은 벌써 다른 파트너사가 있으니까 GS하고 합치기가 힘들어졌고, 결국 카카오와 GS는 정말 이제 되게 좋은 궁합을 찾은 거죠. 서로 되게 잘 맞는 거죠. 음, 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